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제기될 5가지 이슈를 기준으로 국민혁명당과 국힘당의 갈 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5가지는 사기 탄핵, 부정선거, 국가의 정통성, 탈원전, 부동산 부패가 그것입니다. 현재 국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입니다. 특히 국힘당 후보는 전통적 우파 지역인 TK에서 강고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TK 지역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되었지만 정권 교체가 더 심각하니까 일단 덮어주자는 얘기죠. 한마디로 버릇없는 놈이지만 할 수 없으니까 응석을 다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나쁜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니, 좌파가 부패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와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재판 과정에서 많은 허점과 불법적인 요소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증거도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역사의 재평가를 넘어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법 처벌도 응당 뒤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인 법질서, 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명백한 사건이죠.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정당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힘당은 정통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또 그 정신의 계승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당원에 5.18 민주화를 놓고 있으면서도 4.3 사태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3 사태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민주화로 왜곡하면서 과거 애국 선배들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우파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좌파에게 역사를 팔아서 보잘것없는 권력을 쥐려고 한 역사의 항복이자 미래의 후퇴입니다. 이러면서 반역사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종교조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국힘당이야말로 뿌리 없는 정당이죠. 반면에 혁명당은 창당된 지 이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대한민국에 도저히 흐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신을 대표하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비록 창당 역사는 짧아도 그 정신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성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비록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기 탄핵과 정통성 그리고 국가의 정신을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진실에 목숨을 거는 정당입니다. 부정선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부정선거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죠. 진실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정당입니다. 사전투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10월 11일 서울에서 치러진 그 경선 이것을 일시에 만일에 서울에서 했다면 이재명이 졌을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이재명은 인천에서 과반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의 이런 사례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만으로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전자기기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졌지만 배신자들이 이를 묵살하고
있죠. 여기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수많은 정의로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 그런 거 다 안다. 그런데 지금 어쩌란 말이냐. 정권 교체가 눈앞인데. 여기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명백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사기 탄핵, 부정선거, 국가의 정통성과 정신을 국힘당 후보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이 세 가지 사건은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우파 시민이라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이라면 국힘당을 지지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시민들은 국힘당의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이죠. 대신에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우파 시민들이라면 진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국민혁명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국힘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파의 양당 체제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이 제대로 경쟁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는 국힘당 후보가 탄핵에 사죄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면 지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만일 국힘당 후보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투표장에서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힘당 후보에게 굳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선에서 우파 대연합을 위해서 굳이 국힘당에게 이를 요구하지 말고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은 혁명당을 지지한 후에 국힘당과 마지막 단일화 때 이를 이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를 인정하며 국가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신을 개성하는 혁명당은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를 부정하며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신을 개성하지 않은 국힘당과의 건전한 경쟁을 원합니다. 시민들의 양심과 상식을 유지하면서 정당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시민은 국민혁명당으로 모이고 탄핵을 인정하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며 정통성과 대한민국 정신 따위는 쓰레기통에 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은 국힘당으로 모인 후에 최종적으로 연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을 욕하면서 국힘당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우파 인사들을 보면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우파 시민은 그래서는 안 되죠. 솔직히 국힘당은 문재인 청산도 못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혁명당과의 연합을 거부하며 국힘당 후보로 정권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국힘당 후보는 총리와 장관의 3분의 2도 민주당에 내어주는 민주당의 제2중대 역할을 만족할 것입니다. 오세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껏 누구 대통령 하나 만들려고 이리 고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파는 적어도 이재명과 같은 자를 눈 감고 지지하는 썩은 좌파 세력과는 철저하게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에 기반한 정통 우파 정당인 혁명당과 연합해야만, 그런 정권 우파 정권이라야만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제1단계 혁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국힘당 후보에겐 진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마음으로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하겠습니다. 국힘당도 우리에 대해 마찬가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국힘당이 이기든 우리가 이기든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지자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을 기대하며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우파 시민들은 일단 모두 혁명당으로 모이십시오. 시대 정신을 개성하지 못한 국힘당과 지지율을 50대 50으로 맞추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는 확실히 정권은 교체되고 대통령도 살며 우리 모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